예,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는 기대값하고 분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평균 계산하고 분산 계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본적인 정의를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트릭들을 설명을 할게요. X라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럼 랜덤 베리어블이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X의 분포에 의해서 그 값을 가질 확률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X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해서 썸을 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복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복권에서 당첨 금액이 있을 거고 그 금액이 당첨된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보면 당첨 금액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권의 기대값이 나와요. 그죠? 두 번째 방법은 적분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분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메저 시어리 배우셨다고 그러면 배우실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도 리즈너블 해요. 그래서 이건 뭐 초등학교 때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걸 더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오메가고요. 이게 x 값이 뭐냐 준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오메가의 어떤 값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x 값이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뭐 가능한 값이 세 개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요 면적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높이하고 밑변의 길이를 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i라고 그려보죠.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는 probability x가 xi일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i 곱하기 그 probability를 계산을 하면 면적이 되는 거예요. 요 그림에서는 부피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걸 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밑변의 길이를 잴 적에 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 보통의 길이를 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probability measure를 이용을 해서 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어, 기대값에 만족하는 성질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요.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도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오메가에서 리얼 라인으로 가는 함수예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그러면 여기 있는 매스가 이쪽으로 와서 x의 분포가 생기는 거고요. y도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포가 있겠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걸 조인트로 본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이건 평면상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x 더하기 y를 하면 리얼 라인으로 가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분포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y가 랜덤 베리어블이면 x 더하기 y도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ax도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a라는 것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a는 상수함수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의 익스펙테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식과 같아요. 근데 요거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려면 요거를 좀 이해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x라는 게 로또로부터의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y라는 게 토토로부터의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내가 로또 한 장하고 토토 한 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의 기대값은 x 더하기 y인데 x 더하기 y의 기대값인데 그거는 로또의 기대값을 계산하고요. 토토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내가 로또를 5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부터의 기대값은 로또 한 장의 기대값에서 곱하기 5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아버지가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대값은 100만 원이었겠죠? 아닌가? 빵꾸안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 식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식만 가지고도 벌써 우리는 재밌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 식만 가지고도 재밌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x가 베룬의 p라고 그래보죠. 요거는 p 코인을 한번 던져서 헤드가 나오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x는 1 아니면 0이고요. 확률이 1, p고 여기 1 빼기 p예요. 1 빼기 p는 보통 q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면 2의 x는 가능한 게 x가 가능한 게 1이고요. 그렇게 될 확률은 p고 그 다음에 0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확률은 1 빼기 p예요. 그러면 p입니다.
문제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x가 베르누이면 기대값은 p예요. 오케이. 조금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이번에는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해보죠. 이거는 뭐냐면 p코인을 n번 던져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번을 던져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경우에 x는 얼마예요? 이 경우에 x가 B코인을 5번 던졌는데 헤드, 테일, 헤드예요. 그러면 헤드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x는 3개 나왔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요거 하나하나는 코인 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드가 나왔을 때 1이라고 하고 테일이 나왔을 때 0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요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해보면 요 x 요거는 x는 여기 베르누이 5p고요. 그죠? x가 3이라고 했는데 요 x는 사실은 p코인을 5번 던져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분포가 베르누이 5p예요. 그리고 요거 각각은 뭐냐면 p코인을 한 번 던져서 헤드가 나오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x1, x2 쭉 해서 x5라고 그럴게요. 이걸 더한 게 x예요. 그리고 요거 각각은 분포가 베르누이 p예요. 그리고 요거는 독립입니다. 독립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x가 바이노미얼 np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sum of xi, i는 1부터 n까지고요. xi는 iid라고 그럽니다. iid는 뭐냐면 첫 번째 i는 independent, 독립이고요. 두 번째 id는 뭐냐면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다는 거예요. 분포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포는 베르누이 p예요. 그러니까 x가 바이노미얼 np면은 그거는 n개의 iid 썸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xi는 베르누이 p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로또하고 토토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의 기대값은 로또의 기대값 플러스 토토의 기대값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오케이. 요거를 적분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적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f 플러스 g는 인테그랄 f 플러스 인테그랄 g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의 x는
2의 x는 2의 x가 sum of xi니까 이렇게 되고요. 근데 아까 sum이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베르누이예요. 요게 베르누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산이 요게 p였습니다. 베르누이의 평균은 p예요. 그러니까 p를 n번 더했으니까 np가 돼요. 그러니까 베르누이의 익스펙테이션은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바이노미얼도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직접 계산해도 어렵지 않은데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x를 베르누이의 썸으로 표현해서 계산을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직접 계산, 오케이. 요건 직접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뭘 계산을 해야 되는지 봅시다. 그리고 집에서 해보세요. x가 바이노미얼 np면 요게 가질 수 있는 게 0, 1, 2부터 해서 n까지고요. k가 될 확률은 n choose k, p의 k승, 1 빼기 p의 n-k승이에요. 그러면 2의 x는 sum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n choose k, p의 k승, 1 빼기 p의 n-k승 요거예요. 오케이? 집에서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저가 시간 있으면은 요거 계산 방법 설명을 할 텐데 시간이 없으면 계산 방법을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이거 직접 계산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이노미얼을 베르누이의 IID 썸으로 디컴포즈를 해서 베르누이의 바이노미얼의 익스펙테이션을 베르누이의 익스펙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트릭은 굉장히 중요한 트릭입니다. 요거는 뭐 요 썸이 NP가 된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는 뭐 테크니컬리 예, 가끔가다 쓰이는 트릭이긴 하지만 예, 어, 이거 중요한 거는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러면 x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중요한 트릭입니다. 오케이. 한 김에 계속 합시다. 계산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에 베르누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얘기했죠. 지오메트릭 얘기했고 네가티브 바이노미얼 RP 얘기했는데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P고요. 이게 NP입니다. 예, 요거 계산할게요. 요게 1 over P입니다. 요거 계산할 때 쓰는 트릭이 사실은 요거가 요렇게 된다는 거 사용할 때 사용하는 트릭하고 동일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오메트릭은 제가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그 트릭을 좀 보고 한번
요거를 집에서 한번 보여보세요. 동일한 트릭입니다. 여기는 그 이항 정리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지오메트릭 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동일해요. 그래서 x가 GOP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P코인을 던져요. P코인을 던져서 처음 헤드가 나올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건 x는 4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x는 4고요.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x가 4일 확률은 테일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헤드가 한 번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1-p의 세제곱 p. 그죠? 오케이.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해서 k가 무한히 가능해요. 그러면 k가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1-p에 k-1 p. 그죠? 그러니까 k가 될 확률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x는 k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그래서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요거가 계산을 해보면 1/p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어떻게 1/p가 되는지, 요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면 요 p는 k랑 무관하기 때문에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요걸 계산을 하는데 아이디어는 이래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 놈이 없다고 그래 보세요.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오메트릭이죠? 이거는 뭐 개나 소나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 앞에 k가 있는 거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sum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1-kp라고 하지 말고 x라고 그럴게요. x의 k승은 어떻게 되나요? 0부터 합시다. 0부터. x는 작은 숫자고요. 이거 어떻게 돼요? 1-x분의 1이죠. 그죠? x가 1보다 작으면 돼요. x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예, 이제 K 때문에 문제예요. K.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K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K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미분해요. X로 미분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x에다가 이제 여기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요게 나오나요? 요게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오케이. 이제 요게 붙이는 거. 지금 요거거든요.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놈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x에다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네? 1-p를 집어넣으면 돼요. 1-p를. 그러면 이게 여기에다 1-p를 집어넣으면 p가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1/p 스퀘어고요. 여기 앞에 p가 있으니까 곱하면 1/p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베르누이 바이노미알 지오메트릭 네거티브 바이노미알 인데 요거의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P, NP, 1/p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R/P가 될 거예요. R/P가 될 겁니다. 요거 계산할 적에 우리가 바이노미알에서 그 베르누이에서 바이노미알 가듯이 지오메트릭에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알로 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알 3p라고 그래보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B코인이 있어요. B코인이 있는데 3번의 헤드가 나올 때까지 코인 플리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몇 번 코인 플리핑을 할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x는 8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헤드를 얻기까지 코인 플리핑 한 걸 카운팅하면 3이에요. 그 다음에 부터 시작해서 넥스트 헤드를 얻기까지는 4번 코인 플리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카운팅해서 세 번째 헤드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몇 번 코인 플리핑을 했냐면 한 번 코인 플리핑을 했어요. 요거를 더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맞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는 지오메트릭 P예요. 그리고 독립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라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um of xk, k는 1부터 r까지 그리고 요게 iid geometric p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성질이 얘기하는 게 두 개 랜덤 베리어블을 더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면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서 더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적분으로 생각을 하면 두 개의 함수를 더해서 적분을 하면 각각의 적분 계산해서 더한 거랑 같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x는 xk의 익스펙테이션 계산해서 더하는 거랑 같고요. 요게 아까 계산이 1 오버 p예요. 그러니까 요게 r 오버 p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네 개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다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베리언스를 계산을 할 거예요. 베리언스를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베리언스 정의를 할 거고 베리언스의 성질을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베리언스 계산을 할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자, 네 번째 성질을 설명할게요. x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면 gx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x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매스들이 있었는데 그게 x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면 그게 x의 분포예요. gx는 여기서 g라는 함수를 작동시켜요. 그러면 gx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되고요. 그러면 또 여기 있던 매스를 이쪽으로 옮겨줘요. 이렇게. 그러면 gx의 매스가 gx의 분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gx의 expectation은 요거의 매스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매스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gi 곱하기 gx가 gi일 확률 썸 이렇게 요게 정입니다. 그죠? 그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매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분포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gxi probability x가 xi sum xi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x의 분포예요. 근데 원래 정의는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gx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x가 랜덤 베리어블이면 거기에다 g라는 함수를 작동시키면 그것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면 원래 정의는 gx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x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이거 어디서 사용할 거냐면 우리가 2의 x 자승이라는 걸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려면 이거는 a 곱하기 probability x 스퀘어가 a일 확률을 해서 sum a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겠다냐면 probability x의 분포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 x 자승의 값은 b 자승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요거는 x의 분포고요. 요거는 x 자승의 분포예요. x 자승의 분포예요. 됐나요? 오케이. 예, 그다음에 5번식도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5번식도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5번식에서는 조인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번식은 어떤 얘기냐 하면 요 5번식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오메가가 있고요. 여기 XY 페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R2로 가고요. 여기 있는 매스는 이쪽 매스로 가요. 그러면 평면상의 매스 분포가 XY 조인트 분포예요. 거기다 G를 작동시키면 리얼 라인으로 갔고요. 여기 있는 매스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원래 2의 gxy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g가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될 확률 이걸 계산해서 더해줘야 돼요. 이게 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예요. gxy의 분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제가 스크린샷으로 찍어 놓은 거를 보면 pxi, yj 요거는 지금 여기에 조인트예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요 pxi 요게 지금 평면상에 있는 조인트 분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요게 지금 조인트 여기서 정의된 분포예요.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처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셀입니다. 기술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 베리언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베리언스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베리언스 x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x에서 ex에 이건 평균이고요. 평균이고 요거는 실제 x죠. 그러니까 요거의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가 EX가 센터가 될 거거든요. EX가 분포의 센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떨어져 있는 정도고요. 거기에 expectation을 계산을 하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x의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센터는 expectation이고요. 평균적 x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평균적으로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expectation을 계산하면 이건 제로예요. 왜냐하면 지금 2에 x 빼기 2x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게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헷갈리면 적분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게 이렇게 되고요. 빼기 expectation에 expectation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번하고 2번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 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번 성질에 의해서 요게 상수거든요. 3번 성질에 의해서 2x예요. 그러니까 2x 빼기 2x니까 요거 제로예요. 예, 그래서 지금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계산하면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있을 때는 플러스가 되는데 이쪽에 있을 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게 상쇄가 돼서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요거 절대값 취하면 되겠다. 요렇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파퓰러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파퓰러하게 사용하는 건 이래요. 이게 제로라고 그랬죠, 이게? 그죠? 제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는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파퓰러하지 않고요. 제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베리언스라고 부르고요. 한국말로 분산.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취해준 거. 여기 스퀘어 루트 취해준 거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줄 작업은 뭐냐면 아까 분포 4개 있었죠? 분포 4개 있었죠? 그 4개 분포의 평균을 계산했죠? 이번에는 분산을 계산할 거예요. 오케이? 분산을 계산할 겁니다. 근데 하나 조금 그 전에 작업을 좀 하죠. 오케이. 그래서 베리언스를 계산을 할 건데 이거는 x 빼기 2x 스퀘어의 익스펙테이션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요 폼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좀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합니다. 전개를 하면 x 스퀘어 마이너스 요거는 상수예요. 어떤 숫자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된 거고요. 이게 숫자예요. 그러면 1번, 2번식에 의해서 이게 쫙 전개가 돼요. 2의 x 스퀘어 1번식부터 써볼게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x 2x 플러스 2의 2x 스퀘어 이렇게 돼요. 1번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식에 의해서 요거는 상수거든요. 이건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는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면 상수예요. 아빠가 100만 원 준다고 그랬죠? 100만 원이에요. 네? 상수예요. 2의 x 스퀘어예요. 3번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요거는 요게 상수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x 형태예요. a 곱하기 x 형태예요. 로또가 5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기대값은 로또 한 장의 기대값을 계산해서 거기다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가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그거에 익스펙테이션이 걸린 거예요. 이게 2번식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예, 정리를 하면 예,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베리언스 x가 어떻게 표현됐냐면 x자승의 기대값 빼기 x의 기대값의 자승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의 k승을 해서 expectation을 계산하면 이걸 케이스 모멘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케이스 모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이거는 세컨드 모멘트 빼기 퍼스트 모멘트 스퀘어다 이렇게 외워요. 그리고 퍼스트 모멘트는 평균이에요. 퍼스트 모멘트는 평균이고요. 그래서 베리언스는 세컨드 빼기 퍼스트 모멘트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포를 4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벌써 지금 이 퍼스트 모멘트 계산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분포가 4개 있고요. 그거의 평균을 계산했고요. 그거의 평균을 계산했다는 건 퍼스트 모멘트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려면 세컨드 모멘트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세컨드 모멘트 계산해서 아까 계산한 퍼스트 모멘트 스퀘어 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질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죠. 자, x가 베르누이 p예요. 그러면 아까 이 x는 p라고 그랬어요. 퍼스트 모멘트가 p라는 거예요. 2의 x 스퀘어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4번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 4번식을 사용해요. 그러면 x는 1 아니면 0이죠. x가 1이면 x 스퀘어는 1의 스퀘어예요.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은 얼마예요? x가 1일 확률. x가 1이라는 건 헤드일 확률이에요. 헤드일 확률이 얼마예요? p. 그 다음에 x가 0일 수 있죠? 그러면 x자승은 0의 스퀘어예요. 곱하기 0일 확률은 x가 0일 확률은 1 빼기 p. 그러면 이게 p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게 보면 요거 계산할 때 우리가 x자승의 분포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x의 분포를 사용한 거예요. 그게 지금 4번식, 5번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gx의 분포를 사용해야 되고 gxy의 분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x의 분포 그리고 xy의 조인트 분포를 사용을 해서 계산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4번, 5번식이. 그리고 지금 이게
그 4번, 5번씩을 사용을 한 겁니다. 어찌됐든 x가 베르누이면 first moment나 second moment가 다 p예요. 근데 사실 이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게 x하고 x자승이 같은 놈이에요. 이 경우에는 x가 1이면 x자승이 1이고요. x가 0이면 x자승도 0이에요. 그러니까 x나 x자승이나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는 2의 x자승은 2의 x고요. 2의 x는 p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first moment, second moment 다 구했고요. 그러면 variance x는 second moment 이렇게 쓸게요. second moment 빼기 first moment square. 그래서 second moment가 p고요. first moment도 p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 빼기 p를 q라고 하면 pq입니다. 그래서 1 빼기 p는 보통 q라고 표시해요. 됐네?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4개 중에서 하나를 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이노미알은 조금 나중에 하고 지오메트릭을 할게요. 지오메트릭. 왜냐하면 바이노미알은 베르누이로부터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티브 바이노미알은 지오메트릭으로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릭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x가 GOP라고 그러면 아까 이거의 first moment가 1 over p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second moment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second moment고요. 이 경우에는 second moment보다는 이거를 계산하는 게 편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descending second moment라고 불러요. 그래서 descending second moment를 먼저 계산할 거고요. 거기로부터 second moment를 계산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descending second moment가 계산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x 스퀘어 빼기 x고요. 그러면 이거는 2의 x 스퀘어 빼기 2의 x예요. 그러니까 2의 x 스퀘어는 플러스 2의 x.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세컨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디센딩 세컨 모멘트 계산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디센딩 세컨 모멘트를 계산할 거고요. 그러면 디센딩 세컨 모멘트를 이용을 해서 세컨 모멘트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왜 디센딩 세컨 모멘트를 계산을 하느냐? 오케이. x가 GOP예요. 그러면 x 빼기 1 요거의 expectation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x가 k면
x 빼기 1은 어떻게 돼요? x가 k면 x 빼기 1은 k-1이죠? 오케이. 그러면 x가 k일 확률은 x가 k라는 거는 k-1번 테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테일이 쭉 나오다가 헤드가 이게 k번째 때 테일이 나온 거예요. 헤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는 테일이 k-1번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k번째 헤드가 나와야 돼요. 확률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p의 k-1승 p. k는 1부터인데 0부터라고 쓸게요. 1이나 0이나 똑같아요. 네, 요걸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p는 k 썸하고 무관하니까 그건 밖으로 빼줬다고 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 빼기 p도 하나 빼줬다고 그러죠. 그냥 놔둡시다. 오케이. 자, 요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아이디어예요. 요게 없다고 그러면 등비급수죠. 그죠? 맞죠? 요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등비급수 공식에서 미분을 2번 걸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해봅시다. 1, 이번엔 썸의 형태로 쓸게요. EX 자승. 이거죠. 그죠? X가 1보다 작아요.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건 문제 없고요. 이걸 2번 미분해요. 그러면 k-1, x의 k-2 이렇게 돼요. 그죠? 주의하세요. 여기 파워가 달라요. 요거하고 여기 있는 파워가 달라요. 어찌됐든 요거 미분해야 돼요. 아까 한번 미분했었거든요. 한번 미분한 게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됐어요. 또 한 번 미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그죠? 마이너스 2 튀어나오면서 파워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 미분할 때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2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 파워가 맞게 됐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가 2에 x에다가 1 빼기 p를 집어넣으니까 1 빼기 x는 p예요. p에 마이너스 3승. 정리를 하면 2에 p에 마이너스 2승 1 빼기 p. 예, 그러면 세컨 모멘트는 여기가 2에 1 빼기 p에 p자승, 요거는 1 오버 p였어요. 그러니까 그 p 이렇게 더하기 하면 세컨 모멘트는 p 스퀘어에 2 빼기 p. 그래서 지금 계산을 정리를 하면 계산이 조금 지저분한데 x 스퀘어가 2 빼기 p의 p 스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갑시다. 그러면 베리언스는 세컨드 빼기 퍼스트 스퀘어예요. 그래서 세컨드는 2 빼기 p 오버 p 스퀘어, 퍼스트는 1 오버 p니까 그걸 스퀘어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 빼기 p 오버 p 스퀘어. 그래서 1 빼기 p는 q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죠? q 오버 p 스퀘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베른의 바이노미얼, 그 다음에 지오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있는데 민이 평균이 여기 p, np, 1 오버 p, r 오버 p가 됐고요. 베리언스가 여기가 pq, q 오버 p 스퀘어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제 여기하고를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의 평균 구하듯이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의 평균을 구하듯이 우리가 베리언스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 컴퓨테이션은 다 끝났어요. 요거만 채우면 우리 집에 갈 거예요. 오케이? 예,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요거 썸을 이용해서 요걸 표현하고요. 요거 썸을 이용해서 요걸 표현하죠. 아까 그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코베리언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XY는
x 빼기 2x y 빼기 2의 y 이걸 곱해요.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거의 expectation. 그러니까 이게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 해서 그 두 개 곱한 거에 expectation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걸 코베리언스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전에 뭐 간단한 성질을 보면 x하고 y가 독립이면은 x 곱하기 y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 계산하고 y의 기대값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로직으로 x의 어떤 함수 곱하기 y의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그거의 기대값은 x의 디펜던스가 있는 거에 expectation, y의 디펜던스 있는 거에 expectation 해서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증명은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x가 포지티브면 기대값도 포지티브예요. 그거는 뭐랑 비슷한 얘기냐면 f가 양의 함수면 적분하면 양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크면 항상 x가 y보다 크면 기대값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같으냐면 f가 g보다 크면 적분하면 적분값이 크다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x의 기대값을 계산해서 절대값을 취하면 절대값을 계산해서 기대값을 계산한 것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같으냐 하면 0부터 1까지 fx, dx 적분을 하는 게 이거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xy 곱해서 절대값 취한 거의 기대값은 x자승의 기대값의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y자승의 기대값의 스퀘어 루트 된다는 거고요. 이건 코시 슈왈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코베리언스예요. 증명은 여기 노트를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MPQ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리언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 베리언스가 세컨드 모멘트 빼기 퍼스트 모멘트 스퀘어처럼 여기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코베리언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여기 요 코베리언스 정의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랑 동일합니다. 동일한 로직이에요. 전개해서 1, 2, 3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를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그러고요. 아까 코시 슈왈츠를 사용을 하면 이게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시 슈왈츠가 이때 사용이 됩니다. 증명은 여기 뒤에 있으니까 보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아, 1번 성질은 당연해요. 베리언스 x는 x 요거의 expectation인데 요거는 x의 편차 곱하기 x의 편차의 expectation이죠. 그러니까 이게 코베리언스 xx예요. 그죠? 예, 나머지 것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증명은 보시고 우리는 이거를 사용을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용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을 함으로써 이해를 합시다. 오케이.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사용해 보면 이거 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요거를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지금 요 v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g 빼기 2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요 v의 베리언스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v의 베리언스를 계산하고 싶은데 x의 베리언스, y의 베리언스, g의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xy, 그 다음에 g하고 xy는 독립이다. 그런 인포메이션이 주어져 있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v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할 적에 1, 2, 3, 4, 5 성질을 쫙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라는 성질이 굉장히 내추럴한 성질이구나. 그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봅시다. 오케이. 베리언스 V는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X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리언스 V는 코베리언스 VV예요. V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g 플러스 2고요.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성질이 있는데 요 2번 성질을 보세요. 2번 성질을 보면 요게 코베리언스 계산을 하는데 하나 쪽이 ax 플러스 by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치 가로 전개하듯이 전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g하고 x하고 이렇게 하고 a는 상수 밖으로 빠져나오고 y하고 g가 이렇게 되고 상수 빠져나가고. 여기서도 여기도 ax 플러스 b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a 밖으로 빠져나가고 b 밖으로 빠져나가기 더하기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가로 전개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이만큼만 보면은 가로를 전개하고 싶죠. 가로를 전개하고 싶어요. 전개를 한 겁니다. 이게 가로 전개하듯이 전개를. 2번 성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무슨 얘기냐면 XY의 코베리언스나 YX의 코베리언스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YX가 있고요. 대응해서 여기 XY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xg가 있고 gx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가 대칭이에요. 똑같은 놈이, 그러니까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놈하고 밑에 대각선을 대칭으로 보면 그게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점에 있는 항들이 똑같은 항들이에요. 그 3번식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밑에 걸 싹 지우고 위에 거를 더블링을 했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4번식은 뭐냐면 어느 게 한쪽이 상수면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거예요. 한쪽이 상수면 코베리언스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상수가 들어가 있는 항들이 있죠. 코베리언스가 두 개의 x, y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상수면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 1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x하고 y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가 제로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조건에 보면 z가 x하고 y에 대해서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z가 x와 y에 대해서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z와 x, z와 y의 코베리언스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z와 x, 그 다음에 z와 y가 코베리언스가 제로예요. 독립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값, 그 다음에 오케이. 요 다이고널 텀들은 보면 요 다이고널 여기 요걸 기준으로 보면 요 다이고널에 있는 항들은 다이고널 텀이라고 그러고요. 다이고널 텀이 아닌 항들은 오프 다이고널 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프 다이고널 텀은 두 개씩 똑같은 놈들이 두 번씩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요 다이고널 텀들은 보면 이 똑같은 놈이 XY가 같기 때문에 1번 시기에서 베리언스 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베리언스 XX는 베리언스 X가 됐고요. 코베리언스 YY는 베리언스 Y,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GG는 베리언스 G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주어져 있는 XYG의 베리언스하고 코베리언스 XY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 38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써먹어 봅시다. 자, 우리가 x가 바이노미얼 3p라고 그럴게요. 3p일 때 하고 일반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게 각각이 IID, BP예요. 그러면 베리언스 x는 1번식이 코베리언스 xx라고 그랬죠.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할 거예요. 코베리언스 xx인데 x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니까 코베리언스 x1, x2, x3
x1, x2, x3 이렇게 돼요. 예, 전개를 하세요. 그러면 다이고널 텀이 코베리언스 x1, x1, 코베리언스 x2, x2, 코베리언스 x3, x3. 여기 다이고널 텀이 이렇게 되고요. 오프 다이고널 텀은 두 개씩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코베리언스 x1, x2. 두 배의 코베리언스 x1, x3. 두 배의 코베리언스 x2, x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이고널 텀 있고 오프 다이고널 텀은 항이 두 개씩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얘는 독립이에요. 그러면 독립인 거 두 개 사이의 코베리언스 텀은 제로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로, 제로, 제로. 그러니까 남은 거는 요건 베리언스 텀이라고 그랬죠. 베리언스 x1, 베리언스 x2, 베리언스 x3. 예. 그래서 요 로직을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x가 바이너미얼 np라고 그러면 x는 sum xk,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이게 iid bp예요. 그러면 베리언스 x는 각각의 베리언스를 계산해서 더한 거랑 같다. 그리고 좀 전에 계산이 이게 PQ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NPQ. 똑같은 로직이에요.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라고 그러죠. 그러면 X는 sum K, K는 1부터 R까지 XK, XK는 IID GOP. 그러면 베리언스 X는 sum of variance XK. 그리고 이게 Q 오버 P 스퀘어였어요. 그러니까 R 곱하기 Q 오버 P 스퀘어. 예. 그래서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를 외우냐면 저는 요거를 외우고 있어요. 요거를 외워요. 그러면 NP, NPQ에다 N을 2를 집어넣으면 P, PQ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노미얼의 평균이 NP고 베리언스가 NPQ니까 베르니는 N이 1일 때거든요. 그러면 베르니는 P, 평균이 P, 분사는 PQ.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의 평균 분사는 1 over P, Q over P 스퀘어. 그 다음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는 거기에다 R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이게 저가 외우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개 쭉 보죠. 예, 조금 정리를 해보죠. sum의 expectation은 expectation의 sum이에요. 그죠? sum의 expectation은 expectation의 sum이고요. sum의 variance는 diagonal term은 variance가 되고요. off diagonal term은 두 개씩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sum의 expectation은 expectation의 sum이고요. sum의 variance는 전개를 해요. 그러면 diagonal term들은 variance가 되고요. off diagonal term들은 두 개씩 튀어나와요. covariance term이. 만약에 독립이라고 그러면 covariance term은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IID면은 평균이 다 같으니까 sum이 그냥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sum은 이렇게 되고요. variance term은 diagonal term이 있고 off diagonal term이 있고 그리고 off diagonal term은 두 개씩 페어링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근데 독립이다. 그러면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계산할 때 익스펜션을 할 텐데 오프 다이거널 텀들은 다 제로예요. 그리고 독립이라고 그러면 베리언스가 다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좀 많은데 집에서 좀 자세히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강의하는 내내 나올 테이블이에요. 계속 사용할 테이블이니까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